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친 시무와 더 미친 남편 이야기입니다. 시청만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내용 시작할게요. 자려다 열불 터져 모바일로 써요. 오타 띄어쓰기 양해 부탁할게요. 결혼한 지 5년 됐고 아들 하나 있어요. 결혼할 때 어린 나이에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도 없고 여째저째 시댁에서 살림 차렸어요. 네,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으니 친정 부모님은 시집 갈 때 돈 한 푼 안 보태주셨고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급하게 준비해서 결혼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무담 동료 외동딸이 어린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한 것을 인정 못하셨죠. 시댁에서 돌아가면서 직장도 멀고 임신 후 입덧도 심해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을 시작했어요. 아버님은 신랑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와 저보다 2살 많은 시누이와 넷이 살게 됐어요. 결혼 전에 가끔 만나면 신우도 여동생이 갖고 싶었다며 무뚝뚝한 오빠랑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살갑게 대했고, 어머니는 이 어린 것 언제 키워서 며느리 삼지라며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결혼해서 시댁에서 살아도 나만 잘하면 예쁨 받고 살겠구나 했어요. 근데 무슨 개뿔딱지. 결혼 전엔 저렇게 잘 해주던 건 가식이었는지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들렀다가 저녁만 먹고 시댁으로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빨리 나와 밥상 차리라는 어머니의 말을 시작으로 시댁살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이트판에 올라오는 웬만한 악덕 시어머니들의 행동,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돈 한 푼 없이 시집 온 너를 받아줬으니 우리 집에서 살림하는 건 너의 당연한 도리이다. 라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고요. 맛있는 반찬 당연히 저는 만들 때만 만져봤지 먹을 땐 젓가락 한번 못 대보고 승승장구하는지 아들 코 꿰년 취급하는 건 기본. 신혼인지라 남편과 알콩달콩 하는 소리 문 밖에 새어나오면 밤이든 새벽이든 문 벌컥벌컥 열고 잠 좀 자자고 소리 지르기 일쑤. 남편과 말다툼이라도 하는 날엔 밤새도록 설교 듣습니다.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목소리가 크게 올라갔느냐고 시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십니다. 말이 가깝지 임산부 몸으로 뒤뚱뒤뚱 걸어가며 40분 걸리는 거리를 하루도 정말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점심시간 배달했는데요. 국이라도 식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입덧이 심해 밥도 못 먹는데 욕 안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점심 날라야 했어요. 참나 반찬하고 밥하고 국 싸면서 화장실을 정말 10번도 들락날락 냄새가 역겨워 마스크 쓰고 밥했네요. 가게에 친구분이 오시는 날엔 3인분 4인분 도시락 배달 특별 반찬으로다가 갖고 오라며 저 특별 소리 쓰기도 싫네요. 어쨌든 그렇게 지옥같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를 낳았어요. 조리원은 당연히 생각도 안 해봤고 친정엄마가 조리해 주신다는데 귀엽고 자기가 조리해 주신다면 난리. 애 낳고 병원 일 입원 후 집에 왔을 때 애기가 있을 공간이니 구석구석 청소시키신 분이 조리는 무슨 미역국 하나 못 얻어먹었네요. 사진만 올리면 되지. 애 낳은 지 3, 7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보고 싶어 한다며 화당 적지적지한 여자들을 셋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손도 안 씻고 애기를 안고 주무르고 하려는데 손은 씻어야 한다고. 그리고 애기가 어려서 만지지 않고 그냥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니 노발대발하며 년 땡땡년 근본도 없는 년 올케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친구들 앞에서는 걔 망신을 준다며 걔 지랄을 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울고불고 제 앞에서 시어머니 전화를 하여 지금 같은 조카 다치겠다고 지랄지랄 하더라고요. 남편이요? 야근 기본으로 평소에 말할 시간도 없고 저런 일 당했을 때 울며불며 전화하면 일하는 시간에 사람 피곤하게 징징거린다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말 안 해도 사이트 나오죠. 어쨌든 친정 부모님께 죄송스러워 말도 못하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3여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 결정적 계기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심해부가 시누이랑 연애하고 있을 때 집에 자주 들락날락 거렸어요. 사람 좋아 보이는 인상에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고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신우는 자기 이상형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어머니 입 귀까지 찢어지게 하던 놈. 하여튼 그날도 그놈이 집에 밥을 먹으러 왔고 남편은 평소와 같이 야근, 저는 밥 차리고 과일 깎고 설거지에 커피 타고 정신없이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쿵소리가 나더니 아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막 2돌이 지난 아기를 하늘에 던지고 받고 놀다가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거였어요. 저는 아연실색이 돼서 우는 아이를 안고 무슨 일 있냐 물었고 그놈은 놀랐는지 어버버버 하길래 아기도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조금 높은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요 했더니 갑자기 눈앞이 번쩍하대요. 어디서 집안의 귀한 손님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높이냐며 시모가 제 뺨을 때린 거였어요. 이렇게 지내다간 나도 아이도 무사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우는 아이 안고 겉옷도 안 입고 지갑만 들고 나가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시댁에서 행복하게만 사는 줄 알았던 딸이 늦가을 쌀쌀한 날에 옷도 안 입고 눈물 번복돼서 온 걸 보신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죠. 그동안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은 건 알지만 진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친정엄마는 그러길래 몸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대못을 받아도 유분수라고 엉엉 우셨고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저녁 아버지가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눈치는 있는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들어오더니 대뜸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며 죄송하고 애기 엄마한테도 면목이 없다면서 빌대요. 아버지는 귀한 내 딸 임신시켜서 데려갔으면 적어도 웃게는 해줘야지 어린 마누라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게 만든 놈이 사내 놈이냐며 앞으로 2번 다시 내 딸 볼 생각하지 말라며 홀통을 치셨고 그놈은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나중엔 울더라고요. 애엄마 없이 자기는 살 수가 없다. 당장 집 알아봐. 월세라도 내서 분가할 테니 한 번만 자기를 믿어달라며 다시 애엄마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날엔 이 집의 개가 되겠다고 매달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기로 하고 친정 부모님이 전세로 얻어주신 작은 집에서 새 식구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댁 쪽으로 오줌도 안 쌌고 명절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남편과 아이만 보냈습니다. 아가씨 결혼할 때도 안 갔네요. 그러다가 사건은 일주일 전 천벌을 받았는지 뭔지 시어머니가 위암에 걸렸다네요. 위암 초기인데 암세포가 밑에 쪽이 아니라 위쪽에 분포돼서 수술로 잡기도 어렵고 식도나 기도 쪽으로 번질 확률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아무리 미워도 내 남편을 낳고 길러준 엄마인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괜히 남편이 가엾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저것 검색해서 위암엔 이게 좋다더라, 이게 안 좋다더라 이야기도 해주고 위암 관련 책도 사서 읽어보라며 주고 마음을 좀 썼습니다. 그러다 그저께 술이 거하게 취해 들어온 남편이 울며 불며 우리 불쌍한 엄마 어디 가냐 어쩌냐고 돌아가심. 나 어떻게 사냐고 엉엉엉 하더라고요. 괜찮으실 거다.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음 얘기하라고 했더니 어머니 모시고 다시 살자고 아프신데 혼자 밥 먹고 뭐 할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답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일단 술에 취해 엉엉 우는 사람 잡고 난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생각해보자고 말하고 신랑을 재운 게 화근이었네요. 어제 시누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모시고 살기로 했다며? 잘 생각해봐. 이번엔 잘 모셔. 저번처럼 엄마 속 뒤집어지게 하지 말고 나한테 사과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아니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인지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생각해보자고 한 건 긍정적인 의미 아니었냐. 그러나 아픈 어머니 누가 모시냐 해서 너랑 네 동생이 모시면 되지 않냐. 나한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또 보내며 종 노릇을 하라는 거냐 했더니 딱히 집에서 하는 일도 없지 않냐. 애 유치원 가는 시간에 집에서 뭐 하냐. 어머니 보필하면서 잘 살자라네요. 집에 와서 한바탕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나는 또 그 집종으로 들어갈 수 없다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어느 정도 시집살이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요.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그 집에 다시는 못 들어가겠다 했으니 니네 부모님 아프셔도 이럴 거냐고 하네요. 어제 그렇게 싸우고 나가더니 어딜 가 있는지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고 연락도 없네요. 이딴 새끼랑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아요. 제 무덤 제가 파고 지옥발로 제 스스로 들어간 거 알고 있지만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합니다. 후기. 어제 새벽 잠이 안 와. 하소연하고자 쓴 글에 같이 열받아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부터 울다가 제 인생 한심하고 어이없어 웃었네요.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공감해 주신다는 게 이렇게나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저 두 번 다신 그 지옥에 발틀어 놓지 않을 거예요. 아기가 어려서 저 하나만 참고 살면 돼서 꾹꾹 참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저희 아이한테도 엄마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글. 쓰고 나서 남편 짐 싸야겠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아이들 위해 저를 위해 다시 한번 대못 박아야 하나 봐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제 손으로 받은 못 빼드리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해 주시고 화내 주신 게 많이 힘이 되네요. 감사해요. 네,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다른 글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